지난 시간에 그 상속 증여세 관련한 얘기를 우리 그 아주 유명한 그 정병창 세무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직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대폭락을 했죠. 그 가운데. 그래서 급기야 뭐 코스피 순자산 비율 PBR, 제가 PBR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순재산인 거죠. 순수한 재산. 코스피의 순수한 재산 이 배율이 시가총액 대비 0.6이 깨지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요. 사실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런 어떤 책을 쓸까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한번 만나보고 호흡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했었고, 그게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자, 상속증여세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가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대주주들은 표정 관리한다. 엄청나게 쾌재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당연히 웃음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겉으로까지 웃어버리면 여론의 비난을 살 테니까. 자, 표정 관리를 아주 노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 일반 주주들, 국민연금 비롯해서 일반 주주들 계좌는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죠. 레버리지를 쓴 계좌는 다 반대매매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폭락 때. 국민연금도 1분기 3월 말 기준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부상의 손실이고 또 일부 뭐 실현된 손실도 있겠죠. 그런데 대주주들은 왜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느냐? 바로 상속 증여세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증여세죠. 사망시에는 상속세, 평상시에는 증여세인데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물려줄 때 내야 되는 이런 증여세. 자, 근데 대한민국의 상속 증여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상장사의 경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63조 1항. 그 증여가 발생한 날 전후에 2개월 동안, 그러니까 4개월치의 평균, 종가 평균입니다.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합병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정한다고요? 유치원생도 따질 수 있다고요.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어요. 업력이 50년 된 계열사가 수십 개인 그런 어마어마한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의 증여세를 더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는 유치원생도 구할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고 덜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폭락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케이스를 한번 구구절절 몇 가지 제가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막 올려주세요. 어떻게 증여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 CJ그룹 이재현 회장 얘기했죠.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주가가 그러니까 증여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니까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했죠. 그러면서 증여세를 약 200억 정도 아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 증여죠. 자, SPC 삼립 허영인 회장 49년생 허진수 아들이죠. 허진수 씨에게 4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77년생인 이 허진수 씨 지분율은 16.3% 일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발생했죠. 증여세 아낀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세방. 드디어 세방이 증여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 증여할까 눈여겨봤었는데 드디어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폭락했는데 안 할까 했더니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4월 24일 이유순 명예회장님 1923년생이세요. 자, 가지고 있는 지분 167만 주 모두 다 이상웅 회장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지분율이 17.94%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방의 일대 주주인 ENS 글로벌 18.5%에 이은 2대 주주가 된 거죠. 자, ENS 글로벌은 이상웅 회장이 80% 두고 있는 가족 회사예요.
그러니까 ENS 글로벌하고 세방이 밑에 있는 뭐 세방전지라든가 어마어마한 그 항만 회사들, 어마어마한 물류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장하고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SI 업체, 그룹 SI 업체 ENS 글로벌. 자, ENS 글로벌은 자본금이 무려 200억, 2천억? 아니죠. 2억입니다. 자본금이 2억인 회사가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분, 그 세방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얼추 약 한 36%, 37% 정도 지분을 두고 있으면서 자산이 장부상으로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폭락을 이용해서 증여세를 또 아낀 거죠. 네. 자, 그 세방이 증여를 할 때의 PBR,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금액과 시가총액 비교해 봤더니 0.2배. 그러니까 순 자산의 0.2배로 증여를 한 거예요. 명예회장께서. 0.2배. 자, 아파트로 우리가 많이 얘기해줘. 강남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얼마? 2억에 10억짜리예요. 근데 2억에 증여를 한 거예요. 2억만큼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 불법 아닙니다. 공식대로, 법대로 한 거예요. 자, 주가가 폭락하니까 대주주들은 쾌재를 부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계좌는 처참하다. 손실의 그 유혈이 낭자하다. 극과 극이죠. 이해관계가. 이런 시장이 뭐 이렇게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경동도시가스, 자, 울산 양산의 양산 지역, 그 부산가스가 이제 부산 지역이고 이 경동가스는 이제 울산 지역 도시가스 업체예요. 자, 역시 증여했습니다. 44년생 송경호 명예회장이 4만 주를 가족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순자산 배율이 몇 배일 때? 0.3배일 때.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증여해? 3억으로, 10억짜리니까 10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3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낸 거예요. PBR 0.3배. 웃기잖아요? 아파트 가지고 이렇게 증여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돼요? 당장 세무조사 들어가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노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 자, 경동도시가스는 PBR이 0.3배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요, 작년 말 순현금, 네, 순현금 있어요. 순현금. 뭐 당좌자산에서 그 단기 차입금 뺀 거. 이게 1,740억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1,040억이에요.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월등히 많은 아주 초우량 회사죠. 이거는 뭐 IMF가 2번, 3번 와도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시가스 업체들. 알토란 같이 현금을 차곡차곡 해마다 경기 안 타는 경기 방어주로 유명하잖아요. 경기 안 탑니다. 몇백억씩인데 그냥 현금이 그 가정마다 울산 지역에 다 깔아놨잖아요. 도시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안 씁니까? 다 쓰죠. 밥 지을 때 쓰고 뭐 돌릴 때 쓰고 막 가스 안 쓰는 데 없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매달 그 가스료가 이 회사의 계좌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경기 방어적이죠.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 진입장벽도 있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얘네 거니까. 진입장벽도 아주 높죠. 절대 적자가 안 나는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를 PBR 0.3배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했다. 부럽죠.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아그룹. 어마어마하죠. 요새 뭐 언택트 시대에 뭐 수혜주, 아세아 제지, 골판지 회사. 또 아세아 시멘트. 국내 한 3, 4위 시멘트 회사에다가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더 큰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업계 거의 뭐 1위로 부상을 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M&A, 막 M&A에 수천억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병무 회장 10만 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어요. 자, 강상우 PD가 지금 곱심히 듣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관심 안 보이다가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기에 네, 나름대로 좋은 포인트예요. 자, 이병무 회장이 증여할 때의 그 시장 가격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앞뒤 2개월, 4개월치 평균인데 앞뒤로 그 당시에 증여가 발생할 때 시장 가격은 얼마? PBR 0.5배? 땡 몇 배? 0.2배.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2억 기준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 많아요. 폭락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대폭락이 올 때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19발 아주 그 참혹한 증시 조정 때도 그래, 지금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행태도 다양해요. 자, 한국자산신탁, 신탁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있잖아요. 자산신탁. 여기 그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MDM. 이 MDM이라는 회사가 10%, 전체 지분의 10%를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MDM 플러스에게 지분을 매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실질적으로 증여죠. 그죠? 아버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아들 회사에게 넘겼어요. 한꺼번에 그것도 몽땅 10%를. 자, 이때 PBR은 얼마? 0.45배. 그나마 높게 넘겼네요. 그죠? 네. 자, 그 외에 이제 그 기사 보면은 대주전자 재료 이런 회사들 뭐 다들 유명하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천신일 세중 회장, 네, 이 회장님도 아들에게 네, 한 14% 중에 한 9%를 증여를 했네요. 자, 이렇게 그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일종의 회장님들이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유일한 TV가 자, 국민연금을 지키고 보호하자라는 명분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증여세법이 시가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주주는 주가 폭락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손실이에요. 왜? 국민연금은 뭐 증여할 것도 없잖아요. 대주주들은 증여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스. 실제로 대한민국 대주주들은요. 만나본 대주주들은 사업 말고 오히려 사업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어디에 있다? 예외 없이 상속 증여에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아낄까? 왜? 이유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고 세율이 50%인데 세율이 기준 표준 과세 표준의 50%인데 요거에다가 이제 경영권까지 넘기게 되면은 10% 추가해가지고 60%로 어마어마하게 높으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떻게든 이거를 아끼고 아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상장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시가를 어떻게 해요?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안 올리면. 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100억이에요. 근데 시장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시장 가격 가치는 시가총액은 200억일 수도 있고 500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주주들은 시장 가격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법이 증여세법이 상속증여세법이 이렇게 반시장적이면요. 국민연금은 절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거를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휴 전에도 한 그 전업투자자 큰 손을 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거의 저녁 2-3시간 동안 한 얘기가 상속증여세 얘기였어요. 이거 이대로 두다간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거예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로 낮춰라. 그러니까 절반으로 낮춰라. 대신 그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지금 100% 4개월 동안의 그 시가, 종가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같이 반영해라. 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들은 최고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 어떤 그 욕심,
욕심이 아니죠. 이건 뭐 당연한 어떤 본능에 가까운 거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 세금을 덜 내고 싶고 안 내고 싶은 거는, 아끼고 싶은 거는, 절세 욕구는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제2의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비상장사는요, 수익가치 60%, 그 다음에 자산가치 40% 이렇게 해가지고 100% 계산해서 그 상속증여세의 그 기준가를 잡고 있어요. 상장사도 이렇게 하면 대주주들은 증여세, 상속세 아끼려고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주가를 누를 이유가 사라진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바꾸면요, 대주주들은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 주가를 전혀 올릴 생각이 없다. 아니다.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짓누른다. 아까 아세아 얘기했잖아요. 여기 벌써 국민연금이 12%인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몇 배죠? 0.2배. 0.2배에서 회장이 아들들에게 증여해버려요. 0.2배.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2할밖에 안 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 국민연금은 그 2할에 들고 있는 거예요. 2할만큼만. 그 2할의 가치대로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처참합니까? 그 계좌가. 이익이 잘 버는 회사가 멀쩡한 회사예요. M&A 할 때 수천억을 쓰는 회사라니까요. 최소한 순자산 가치만큼은 가야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이게 0.2배에서 1배로 간다고 쳐요. 순자산 가치만큼만 시가총액이 간다 치면 400%가 오르는 겁니다. 400% 주가가. 국민연금 계좌가 가지고 있는 그 12%의 그 주식이 400% 날아가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식 투자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다 모아볼게요. 모아봐. 자, 그래서 제가 모아서 좀 단순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을 예를 들어서 그 2천조라고 잡아요. 지금 대략 그냥 2천조 조금 넘을 텐데 딱 2천조 잡아요. 그 중에 대주주 지분이 계산해 보세요. 자, 심플하게 50%다 이렇게 해요. 자, 이때 상속세를 최고세율을 몇 프로? 아까 그 경영권 할증까지 해가지고 60% 잡아요. 2천조에 60%. 그죠? 2천조의 절반을 자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1천조. 1천조에 60%. 그럼 얼마예요? 상속세가? 600조잖아요. 600조. 상속세. 보십시오. 꽤 셉니다. 꽤 세요. 자, 그런데 이 세율을 그쵸? 30% 낮춰요. 30%. 자, 저 시가총액이 2천조고 세율 최고 세율을 30% 낮춰요. 대주주는 이 중에 절반 1,000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금은 300조가 될 거잖아요. 절반으로 줄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잖아요. 세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누를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게 자 시가총액이 2천조에서 4천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배가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4천조로 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수도 2배가 되는 거니까 다시 6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안 줄어요. 세율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주가가 더블로 올라간다 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안 줄어요. 자, 유지가 돼요.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주식 가치는 어떻게 돼요? 더블이 되는 겁니다. 더블. 120조 투자한 게 240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계좌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자본시장을 둘러싼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그 상속증여세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대주주들이 그 상속증여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누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10이면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눌러서 그거 20%, 30%의 가치만 반영해서 증여세를 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세수가 구멍이 지금 뚫린 상황이죠. 이거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고 절대로 채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뭐, 야, 그러면 누르지 말고 주가 올려. 어떻게 올려요? 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안 올립니다. 세율을 낮춰줘야 돼요. 세율을 낮춰주고 그걸 통해서 대주주들 하여금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 상속증여세 기준가의 자산, 수익가치 요거를 다 같이 반영해 버리면 굳이 뭐 이 시장 가격을 누르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최고세율이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절반으로 줄더라도 정부의 세수는 줄지 않는다.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시청자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그다음에 국민연금 계좌는 엄청 보호되고 이만큼 불어난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다.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한번 여기저기 좀 논의를 많이 해주시고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케이스들을 올려주시면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